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권호향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 꽃이죠. 동양꽃꽂이입니다. 동양꽃꽂이에는 형태가 바로 세우는 형과 기울이는 형과 들이우는 형으로 나누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죠. 바로 세우는 기본형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재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국화입니다. 국화를 써보겠고요. 그리고 아게라텀입니다. 아게라텀, 요거는 편백이고요. 편백. 오늘의 주지는 천리향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동양꽃꽂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달라진 게 있죠. 이때까지는 웨스턴 스타일을 했었는데요. 보통 웨스턴 스타일에는 실용적인 플로럴 폼을 사용을 하여서 어떤 그 꽃을 고정할 수 있는 그 폼을, 플로럴 폼을 사용했었죠. 하지만 동양꽃꽂이에서는 화기와 그 다음에 그 고정할 수 있는 폼이 틀립니다. 지금 여기서 화기를 보면 이것은 이제 도자기입니다. 이렇게 수반이라고 하죠. 물을 담아 놨다는 수반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고정 폼이 있는데 침봉입니다. 침봉.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이게 바늘로 이렇게 침으로 생겨 있다서 침봉이라는 그런 그 말을 갖고 있고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것을 이제 수면 위에, 수면 속에 이렇게 놓고 물이 있는 것이 특징이죠. 동양꽃꽂이는 물을 그릇에 담아서 꽃을 이렇게 물 관리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꽃꽂이는 기존에 했었던 웨스턴과 틀린 게 뭐냐면 그 형태 자체가 그동안에는 방사를 기점으로 해서 외형을 이렇게 닫힌형으로 봤었는데요. 지금 동양꽃꽂이는 3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웨스턴 스타일의 기하학적 형태를 보면 보통 높이, 그 다음에 너비, 폭 해서 5가지 라인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동양꽃꽂이는 지금부터 3가지 라인이 필요한데요. 보통 주지라는 표현을 쓰죠. 전체적인 골격을 나타내는 1주지, 2주지, 3주지에 의해서 비대칭 삼각형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꽂아 보겠는데요. 전개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전개도를 보시면 지금 보면은 10도, 45도, 70도라고 나와 있는 정면도와 수반처럼 생겨 있는 공간에 침봉의 그 위치, 그 평면도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정면도를 보시면 자, 일주지로 표시되어 있는 일주지는 10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직을 우리가 0도로 보면 약간 옆으로 조금만 기울어졌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45도는 반 정도에서 이렇게 약간 45도 경사로 뉘어진 표정이고요. 3주지를 보면 약간 앞쪽에 위치하면서 수반 가까이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꽂는 위치를 보시면 중심의 일주지는 중심에 꽂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2주지 네모는, 2주지는 대각선 방향의 앞옆, 왼쪽 앞옆 사이에 있고요. 3주지 삼각형이라는 것은 3주지는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른쪽 앞옆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주지를 한번 꽂아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양꽃꽂이 하면 이런 나무 같은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골격을 세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웨스턴에서는 볼 수 없던 그러한 그 소재죠. 보통 웨스턴에서는 거의 그 절화를 가지고 라인 플라워, 메스 플라워 이런 형태를 가지고 형태를 잡아주는데 반해서 동양꽃꽂이는 이렇게 나무가 보통 골격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주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침봉상의 위치를 보시면 아까 보시면 일주지를 여기다 꽂습니다. 중심 이쪽에 꽂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주지 여기를 열십자를 갈라서 중심 위쪽에 일주지, 그 다음에 아래쪽 좌측 앞옆 사이로 이주지를 꽂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오른쪽에 이주지와 마주보는 쪽에 위치해서 여기에는 약간 많이 기울여 3주지를 꽂습니다. 이 방향으로 1, 2, 3을 이렇게 삼각형처럼 꽂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일주지를 한번 꽂아 보겠는데요. 일주지도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그냥 꽂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비율이 나와야 되겠죠.
화기에 맞는 그런 비율이 되겠는데요. 보통 일주제 길이는 화기의 너비 플러스 높이 곱하기 1.5 내지 2배 정도가 되겠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웨스턴에서도 수직 라인을 했을 때 화기의 뭐 2배 내지 3배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 황금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길이를 정해 보겠습니다. 수반의 너비 폭이죠. 그 다음에 높이가 약 한 5cm 정도 되나요? 높이가 이 정도가 되겠고, 곱하기 2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배가 더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줄기를 잘라내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꽃꽂이는 나무를 쓰기 때문에 이 가지를 자를 때 전정 가지를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잘 잘라지지 않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밀쳐서 힘을 조절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나뭇가지가 너무 무성한데 이것을 다 쓰시면 안 되고 여기에 맞춰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지를 똑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0도에서 15도로 10도 정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가지가 너무 많이 무성하거나 그 수직적인 요소를 방해하는 것은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치기라고 얘기를 하죠. 예, 가지를 가지런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천리향의 인맥이 굉장히 많이 뻗어 있는데 줄기선을 방해를 하거나 형태를 방해하는 것은 이렇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나무를 이렇게 소재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표정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곡선을 직선으로 핀다든지 아니면 직선을 곡선으로 유연성 있게 표현을 한다든지 해서 가지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보기 전에 이 가지 흐름을 자르고 보니까 동양꽃꽂이의 모습이 나뭇가지 형상에서 나왔다는 걸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간단하게 수직 밑에서 여기가 0도입니다. 이게 똑바로 세워 있는 게 0도고요. 지금 옆에 가지로 퍼져 있는 것이 약 45도.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수평이면 90도, 수직이면 0도를 기점으로 이제 우리가 동양꽃꽂이의 각을 표현하거든요. 했을 때 이것은 약간 그 반의 그 기울기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약 45도 정도가 기울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이쪽 선도 마찬가지. 이쪽 선은 여기도 지금 45도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이 표정에 여기서 보면 많이 여기서 잘라서 보면은 이쪽이 한 70에서 90도 정도로 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꽃꽂이는 1, 2, 3주지가 어찌 보면 나뭇가지 형상에서 지금 자연성을 여기에서 표현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주지를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0도에서 15도이기 때문에 가지 달린 것을 다 사용을 하셔서 중심 약간 위쪽에 여러분들이 보는 위치에서 똑바로 세워서요. 제가 세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를 놓을 때 두 손으로 이거는 아래쪽에서 열심히 이렇게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았으면 이렇게 꾹 눌러 힘을 압을 주셔서 완벽하게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도를 맞춰주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잘라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위치에서 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1주지. 0도에서 15도라고 했기 때문에 바닥으로부터 이 기울기가 직선이 되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주지인데요. 2주지는 1주지의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등분을 하죠.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 정도 크기의 그 가지를 고르셔서 왼쪽에 꽂게 됩니다. 그래서 4분의 3 정도 되는 크기를 고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대충 되셔서 자연성의 나무가 그냥 자연스럽게 있으면 그냥 두시고 아니면 자르시고 하시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주지는 이쪽에 위치하셔서 이렇게 45도 정도로 많이 기울이죠. 역시 여기서도 이제 종지를 물론 붙이시겠는데요. 붙여서 먼저 우선 잘 잘라서 붙여줘 보겠습니다. 2주지. 그 다음에 3주지는요. 2주지에 마주보는 쪽에 위치하면서 각도가 70에서 뭐 90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부분을 다시 요거의 4분의 3입니다. 이 주지의 4분의 3을 자릅니다. 역시 요것도 4등분을 해서 4분의 3 정도 위치되는 곳에 잘라서 다시 오른쪽 대각선 방향 앞옆 사이로 70에서 90도니까 많이 기울여져야 되겠죠? 이렇게 1, 2, 3 이런 식으로 침봉상의 위치를 보면 자,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1주지는 중심 위에, 2주지는 왼쪽 부분에, 3주지는 오른쪽 부분에 서로 각도를 달리하면서 한 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것도 역시 동양꽃꽂이도 방사 초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지가 이제 꽂혀졌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라인 플라워로 뼈대로 골격만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탱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종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부족한 부분을 곁가지를 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지라는 것은 나무의 곁가지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 한 그 줄기에서 나온 것처럼 표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나무에서 나온 것처럼 예, 부족한 부분을 다리를 붙여서요. 이런 식으로 뒤도 하나 놔주시고요. 근데 이러한 그 종지는 수의 제한이 없어요. 수의 제한이 없이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것만큼 균형을 맞춰주면서 꽂아주는 겁니다. 자, 이주지에 대한 종지를 넣겠습니다. 이주지에 대한 종지도 이주지에서 나와 있는 격가지인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자라나는 것처럼 격가지가 한 몸처럼 이렇게 돼서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주지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3주지가 너무나 약하니까 너무 굵은 가지 같은 거나 굵은 형태를 가진 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작은 잎맥을 골라서 자, 다리를 이렇게 모아줍니다. 자, 지금 제가 각각 하나씩만 넣는데요. 물론 그 형태에 따라서 내가 어디 부족하면 더 많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는 하나를 더 넣어 보겠습니다. 다리를 한 가지로 모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뿔에서 나왔듯이 예를 들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 가지에서 중심목에서 시작하면 곁가지도 중심목에 가까이 있어서 붙여준다는 건데 보통 요즘에 이제 이런 말을 발목을 붙여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소리가 이제 지금 다리 이쪽 나무 그 뿌리 부분을 같이 모아주라는 소리고요. 자연스럽게 나뭇가지가 그냥 나온 것처럼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곁가지잖아요. 곁가지인 것처럼 보조가지도 이렇게 거기서 나와 있는 자연성을 살려서 꽂아주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주지와 종지가 꽂혀졌고요. 그 다음에는 밑받침이 되겠는데요. 밑받침을 먼저 꽂겠습니다. 오늘은 이 편백으로 다 밑받침을 꽂아주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잎이 푸르를 때는 천리안 같은 거로다가 바로 잎맥을 처리하면 좋은데 이제 시험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소재에 합해질 때를 생각해서 먼저 밑받침을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편백으로 한다면 편백의 결을 이렇게 좀 만져서 살려주시고요. 우선 여기서도 그 라인의 그 기준에 의해서 주지에 먼저 하나씩 덧붙입니다. 마치 격가지인 것처럼 1주지를 향해서 하나를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주지를 향해서도 자, 편백같이 잎이 이렇게 무성할 때는요. 자, 이렇게 무성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이거를 밑에를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좀 잘라주는 거, 아니, 다듬어 주는 거는 뭐 서양 꽃꽂이나 이렇게 동양 꽃꽂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상하겠죠.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을 만져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그림자처럼 마치 거기에 나온 곁가지인 것처럼 넣어주셔서 하나 또 2주지를 향해서 하나 넣어주시고요. 또 3주지를 향해서도 하나 넣습니다. 네, 마치 거기에서 나온 그림자처럼 이렇게 표현이 바깥으로 향하게 되겠습니다. 자, 보실래요? 그러면 다시
삼각형이 되겠죠. 예. 보이시죠? 자,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채우는 그리는데 그것을 경사로 해서 이제 지금 보면은 중심에 포인트 꽃은 없지만 포인트는 포컬 꽃이 있다고 생각하고 중심으로 향하게 모든 것이 이렇게 웨스턴에서 방사 초점을 향해서 모든 네프로네피스나 편백이 모아졌듯이 동양꽃꽂이도 똑같이 안쪽으로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것도 각도를 조금씩 세워서요. 앞으로 전진하듯이 하면서 그 결대로 예, 방사점을 향해서 꽂아주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침봉이 좀 어려운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제가 꽂아서 이렇게 그냥 잘 꽂아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꽂으실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여기가 이제 침봉이다 보니까 플로랄폼은 꽂는 대로 쑥쑥 꽂아지는데 동양꽃꽂이를 하려면 침봉이 고정이 안 됩니다 라고 해요. 근데 사실 그렇죠. 바늘 같은 아주 날카로운 침에다가 나뭇가지를 꽂는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자르는 요령도 있고 하지만 사선으로 깊게 자르셔서요. 바늘에 수직으로 꽂지 마시고 약간 경사지게 이렇게 꽂아주셔야지 잘 꽂아지거든요. 말하자면 수직으로 꽂으면 수직에서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바로 고정이 안 되죠. 그래서 약간 사선으로 해서 예, 찔러 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빈 여백도 이렇게 살짝 기본 3선을 기준으로 해서 플로랄폼 채우듯이 예, 밑변도 정리해서 이렇게 좀 채워줍니다. 자, 이렇게 밑받침까지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꽃은 없는 상태에서 외형이 이렇게 결정된 그런 상태인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웨스턴 스타일은 이제 외형이 결정돼서 밑받침을 처리하고 나면 어땠어요? 형태가 보였어요. 그렇죠? 만약에 수직형이면 수직형, 아니면 삼각형이면 삼각형, 부채형이면 부채형의 형태가 이제 눈안에 보여졌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밑받침을 채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형태는 보이지 않고 나무만 서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것이 동양과 서양의 그런 차이점이죠. 동양에는 어떤 소재의 특성, 선과 여백, 공간을 살리는 그런 작품이고요. 웨스턴인 스타일은 어떤 형태나 아니면 색감, 질감, 그런 외형적인 형태를 살려주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말하자면 이것이 울타리나 마찬가지예요. 바깥에 외곽에 골격을 세우고 이제 이 중심에 이제 중심 꽃을 꽂아지게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 국화인데요. 국화에서 가장 잘생기고 역시 포컬 포인트는 화려하고 많이 만개된 것을 보통 꽂게 되거든요. 중심입니다. 그러면 1, 2, 3주지에서 방사점이 되는 부분에 포인트를 꽂습니다. 포컬 포인트죠. 자, 이런 식으로 약 45도를 숙여서 꽂아주시면 여러분의 눈높이와 감상 눈높이가 맞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하나, 둘, 셋 라인을 향해서 주지를 향해서 나머지 꽃들을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소재 정리하는 방법은 동양꽃꽂이는 무조건 훑지는 않습니다. 소재의 그 특성이 잘 살아나 있도록 예, 꽃잎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잎 정도는 두셔서 그 소재가 어떻게 생긴 건지 어떻게 잎은 어떻게 생겼고 꽃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감상하는 것이 동양꽃꽂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주지를 향해서 일단은 꽃높이에 공간을 두고 하나를 넣고요. 그 다음에 2주지 쪽에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주지의 흐름대로 해서 제가 뒤에서 꽂아서 앞에서 예쁠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주지를 향해서 하나 넣으시고요. 자, 3주지를 향해서도 하나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삼각형이 여기서도 됐죠. 자, 그 다음에 공간에 그 리듬감을 주기 위해서 다시 높낮이를 주면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제가 꽂지만 여러분들이 동양꽃꽂이 꽂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꽃 넣는 것도 일정치가 않고
서양 꽃꽂이 같으면 똑같이 꽂아라 그러면 똑같이 꽂는데 동양 꽃꽂이는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높낮이를 달리해서 꽂는다는 그 말 뜻이 너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초점을 포커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삼각형을 만들면서 개체가 보이면서 참 어렵죠? 이렇게 저도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좀 그런데요.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동양 꽃꽂이는 서양 꽃꽂이에 비해서 자연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개체가 어느 것 하나도 겹쳐지지 않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 꽃을 받으면 보통 한 10송이 정도를 이제 준비해 오라는데 예, 거기서 7송이 정도나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8송이 썼네요. 자, 송이는 뭐 7송 이상, 5송 이상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심꽃을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중심으로, 비대칭 삼각형을 중심으로 꽃을 이렇게, 역시 이것도 약간 삼각형의 형상을 띄우고 있죠. 자, 여기서 중심꽃인 그 국화가 이제 중심꽃으로 꽂혀 있는데, 물론 여기까지만 해도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동양 꽃꽂이도 보조꽃이 있죠. 색상을 더 보완해주는 어떤 강하게 해주는 그런 꽃인데, 오늘은 아게라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게라텀은 다 정리를 해주시고요. 인맥은 정리를 해주시고 색상만 간결하게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넣지 않고요. 포인트 있는 주변으로부터 조금만 꽃색이 살 수 있도록 표현을 해줍니다. 예, 역시 높낮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동양 꽃꽂이는 어떤 그 기계적으로 수치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동양 꽃꽂이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선을 자꾸 다듬어 보고 그 다음에 소재도 이리저리 다루어 보고 해야만 동양 꽃꽂이를 익숙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이 사실은 우리나라 꽃꽂이를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꽃을 좀 많이 보급을 하시고 또 연구도 하시고 예, 그 세계적인 그러한 꽃꽂이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지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면으로 보시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이 화형의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1주지, 2주지, 3주지가 이렇게 비율에 의해서 정확하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서 어떠한 이것이 과연 동양 꽃꽂이는 어떤 것 갖고 채점을 할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우선은 이 형태가 제대로 되어 있나, 일주지의 어떤 요구사항이 바로 세워져 있는가. 오늘의 특징은 바로 세우는 형이잖아요. 바로 세우는 형이기 때문에 이것이 똑바로 세워 있는가. 일주지라는 것은 뭐냐면 각도의 그 형태를 결정하는 그러한 그 지침서이기 때문에 일주지가 두루누워 있으면 예를 들면 기울이는 형이고 일주지가 누워 있어서 밑으로 떨어져 있으면 흘러내리는 형 하수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그 키포인트는 이렇게 수직으로 섰는가가 중요하고요. 2주지, 3주지가 거기에 맞는 비율로 섰는가. 또한 모든 것이 방사로 꽂혀 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뭐냐면 수면이 깨끗한가. 꽃을 꽂았는데 물도 하나의 그 요소이기 때문에 물이 깨끗한가. 그리고 소재가 잘 다듬어져 있는가. 또한 그 다음에 꽃이 단단하게 꽂혀 있는가. 그쵸? 왜냐하면 고정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 그 꽃꽂이가 이제 시험에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시험을 보나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그런 점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나라 꽃인데요. 사실 그 동양꽃꽂이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건 있죠. 왜 화기도 무겁고 또한 침봉을 사용을 해야 되고 물을 넣어야 되고 그 불편한 점은 있지만 우리나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고 익히셔서 앞으로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